네, 부디의 부동산 뉴스 바로보기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봅니다. 뉴스 바로보기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반응 좋았어요. 그래요? 네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니, 부동산 뉴스가 워낙 좀 많이 쏟아지는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좀 소신 있게 시장을 보고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보면은 너무 한쪽 면만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들이 많이 뉴스에서도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기사들도 우리가 정말 뭐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기대해 보겠고요. 부디의 뉴스 바로보기 5가지 뉴스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뭐 시범 아파트 65층으로 탈바꿈 여의도 최고 높이 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지역 풀었지만 고점 인식, 이자 부담의 효과는 제한적. 윤 정부 270만 호 공급, 50만 호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토지 보상 등 반발대, 일정대로 진행, 3기 신도시 입주 문제 없나 라는 기사도 보이네요. 또 냉각기에도 서울서 부동산 거래 활발한 곳은 성수동 일대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일단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뉴스로 한 주 동안 나왔던 뉴스들이고, 여기서 뭘 좀 바로 보긴 해볼까요? 여기서 부동산 규제 지역 풀었지만 고점 인식, 이자 부담의 효과 제한적. 규제가 풀렸잖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한번 네. 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인천, 세종 같은 곳들, 뭐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파주 등 경기 5곳에 대당첨, 분양권 전매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고, 어쨌든 일부 지역을,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과연 규제 지역이 지금 풀려서 이제 뭐 기대감 이런 것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게 풀렸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만 있을 뿐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여전히 높은 금리, 그리고 뭐 제한적인 이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뭐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값은 수요가 있는 곳, 입지가 좋거나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 이런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투자를 한 이유는 거기가 어떤 뭐 입지 가치가 좋거나 투자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고 단지 가격이 싸서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지금 지방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영끌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과연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요거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좀 볼게요. 이 조정 결과를 지도적으로 좀 보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곳이 4곳이 있는데요. 세종과 인천 연수와 남동구, 서구가 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아예 규제가 이제 없어진 곳이 41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와 파주 정도가 되겠고,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의 전 지역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이 해제된 곳들의 내용을 조금만 보면 여기 10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대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리고, 취득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취득세도 또 인천과 세종시는 다소 완화된 조정 대상 지역 규제만 적용이 되고, 뭐 5년 내 청약에 당첨됐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자격이 있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의 지위양도 가능해진 점, 분양권 전매 제한은 5년에서 3년으로, LTV는 9억 원 이하에서는
40%였는데 50%로. 10% 늘은 거죠. 네. 또 초과된 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로. 또 15억 원이 넘는 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도 가능.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냥 DTI는 40%에서 50%로 확대. 사실 요것만 보면 시장에 영향이 꽤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근데 왜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뭐 가격이 지금 이 지역들, 즉 풀린 지역들 보면 뭐 경기 안성,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게 경기도에는 뭐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전 지역.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 하는 지역들은 여기 없죠. 그 외곽 지역들이죠. 경기 안성이나 평택, 동두천, 양주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막 되고 하는 시기에 과연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작은 지역들은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보기, 뭘 그렇죠. 체크해봐야 돼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이냐면은, 규제가 풀리네? 그러면 지방부터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오겠구나, 중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방부터 규제를 풀면서 예에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 3구는 빼놓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풀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화가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현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동력, 정책 실행 동력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이 실행 동력이 지금 사실은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머뭇거리던 그런 이제 각종 규제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이제 침체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빨리 풀리겠구나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어쨌든 큰 방향은 완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로 인식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당연히 예측이라는 게. 그럼 이 다음 상황은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늘상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제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일단 경제를 빼고 경제 일부지만 타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변수, 즉 금리 인상이다. 미국에.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사라진다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남을 텐데 내부적인 요인은 완화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심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 연말 안에 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준다든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10억 초고가 아파트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대출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 준다든지 추가가격 환수를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막혀있던 규제들을 서서히 빨리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시작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진단 완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재건축도 조금씩 활성화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만 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만 지금 이 공급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완화시킨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과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 시장 가능한 아파트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는 재개발만 서울에 여기저기서 지금 막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일단 막혔으니까 재건축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재개발도 좀 막 여기저기서 뭘 한다, 신속통합기다, 뭐 역세권 개발이다, 모아타운이다 막 한다고 난리잖아요. 거기다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풀어주게 되면은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 될 거예요. 공사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이 공사판에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 전부 다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잘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점점 이제 차별화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지금 시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네. 재개발은 지금 열심히 지금 현 서울시장이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안 풀어주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풀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올 연말 내로 안전진단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만약에 10억 이상의 현금이 있다면 저는 강남 상구를 비롯한 중심 지역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2, 3억이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는 방향을 빨리 틀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들보다 먼저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면 아마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부의 2차 규제지역 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뉴스 바로 보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바로 보기 뉴스 네. 하나 선정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제 개별 고민 해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 이어집니다.